자,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강에서 40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이번 강에서는요. 자, 188쪽에 문제 41번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론적 사회 변동을 이론적 체계로 확립한 학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회 변동의 이론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죠. 구조 기능론과 여기에서 말하는 갈등론적 사회 변동이다. 구조 기능론은 아무래도 구성원 개개인이요 서로 간에 상호의 의존을 통해서 구조 개선론이죠. 구조 기능론, 구조 기능론이 있고요. 갈등론적 사회 변동 원인, 사회 변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상호 의존, 구성원의 상호 의존을 통해서 사회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갈등론적 사회 변동 원인은요, 칼막스의 주장이죠. 1번에 칼막스. 공산주의 어떤 이론에서 중요한 정반합의 논리죠. 사회가 갈등을 갖고 있고 노동자, 사용자, 거기에서 혁명, 또 정반합의 원리로 이어지는 그런 갈등론적 이론은 칼막스가 주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2번에 다음 중 지식의 학습은 무엇에 의하여 가장 적절히 설명되는가?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이론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지각 이론요, 그죠? 지각 이론이 있는데, 지각 이론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자기에게 보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것만 선택적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욕구와 뇌에서 시키는, 이렇게 하면 좀 단순하겠지만,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욕구와 그러한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많은 정보 중에서 선택하여 지식을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지각 이론입니다. 지각 이론. 그래서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제가 봐도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지각 이론 이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4번으로 가보니까요. 학습자에게 칭찬과 인정감을 주어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게 만드는 학습 원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보상, 그죠? 칭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을 강화 이론이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에 따라서 만족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습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죠? 칭찬과 만족감, 만족감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 이론이 되겠죠. 45번. 학습자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학습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참여하면 학습 효과를 증대. 참여 이론이 되겠죠. 참여로서 학습 효과를 증대한다. 라는 이론은 참여 이론이 됩니다. 우리 47번 보니까요. 다음에 수용 과정 중에 설득 기능을 필요로 하는 단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혁신을 받아들일 때 인지,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부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용 단계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문제도 풀어보았고, 46번이 요 순서대로 잘 나열된 것을, 이거 이제 출제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관심 단계에서, 그죠? 설득, 요 기능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설득, 그죠?
자, 그렇다면 요 관심 단계에서 설득 기능을 필요로 한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48번도요. 혁신 의사 결정의 시계열적 단계 중 이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혁신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때의 기능. 여기 이제 관심. 설득 기능이죠. 설득 기능. 자, 설득 기능이다. 자,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됩니다. 자, 49번. 혁신의 속성 중에 적합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 자, 어느 전파 수용되는 혁신이 그에 의하여 대체 취하되는 기존 낡은 혁신에 비하여 우월하다. 뭔가 이렇게 대체돼야 될 혁신성이 기존의 것보다 우월하다. 이걸 상대성, 상대적인 유리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유리성,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것이고요. 2번. 이 경우에 어느 혁신이 수용자의 현재적인 가치관, 관습이나 과거의 경험 사상 그리고 필요 욕구와 동조되는 것으로 지각되는 정도, 이게 이제 적합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혁신이 수용자의 현실적인 또는 가치관이나 관습이나 과거의 경험에 이거 맞는 거다. 적합하다. 동조하고 있구나. 그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어느 혁신을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곤란한 정도, 이건 뭐 복잡성. 어느 혁신이 국한적 범위 내에서 또는 분할적으로 시험 삼아 수용될 수 있는 정도, 시행성. 자, 이렇게 한다는 거. 자, 52번으로 가봅니다. 혁신성에 따라 어느 사회체계 구성원을 분류한다. 혁신성에 따라서요. 수용의 범주죠, 그죠? 네, 수용의 범주. 그래서 혁신자가 있고요, 그죠? 조기 수용자가 있었고요, 조기 다수자가 있었고요, 후기 다수자가 있었고요, 지체자가 있었죠. 자, 이것은 혁신을 수용하는 그러한 범주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류 개념을 수용자의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다. 자, 정답은 2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혁신자의 특성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 혁신자, 그죠? 혁신자의 특성입니다. 자, 모험성과 혁신을 바로 받아들이죠. 모험심과 투기심이 강하다. 자, 지역사회에서 생활 수준과 교육수준이 높다. 자, 대단히 신중하다? 아니죠. 대단히 신중하면 후기 다수자 정도로 가겠죠. 자, 새로운 혁신사항을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전파한다. 자, 혁신을 가장 먼저 전파. 여기 조기 수용자는 여론 지도자. 그렇죠?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54번에 지역사회 문화 요소요. 영농, 형태, 토지 소유 방식, 사회 의식, 이런 게 이제 문화적인 요소인데요. 국가 형태를 문화적 요소라고 평가할 수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자, 56번으로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코행과 여푸가 분류한 사회 참여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 코행과 여푸. 사회 참여를 코행과 여푸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죠. 자, 네 단계로 나눴네요. 네 단계로. 자, 의사 결정 참여죠. 의사 결정 참여. 자, 그리고 수행 참여, 혜택 참여, 자, 평가 참여. 이렇게 나누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의사결정 참여, 수행 참여, 혜택 참여, 실전적 참여. 자, 이것은 없죠. 이걸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56번의 정답은 자, 4번이 되겠네요. 57번이죠.
다음 중 사회 참여 중에 평가 활동에 대한 직관적, 그죠? 평가 활동의 직관적, 평가 참여죠. 평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평가 활동에, 그죠? 직관적 관여하는 참여. 자, 정답이 1번 되겠네요. 자, 58번이죠. 자, 벤더가 농촌지도의 학습 원리로서 말이죠. 자, 제시한 원리가 자 있는데요. 뭐 관심의 원리, 강화의 원리, 사고의 원리, 참여의 원리, 자, 뭐 이런 것들이죠. 필요 충족의 원리, 구조의 원리는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화의 원리에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자, 강화 이론에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 뭔가 과거에 있어서의 보상이나 쾌감을 받았을 때 그런 행동은 반복 강조된다. 뭐 그럼으로써 이제 그것이 태도가 된다.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요. 강화 이론에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요. 태도입니다. 태도. 자, 우리가 문제가 혁신의 전파자, 이 혁신이라는 용어가 누가 이제 가장 먼저 사용했느냐? 이건 뭐 슌페터라는 학자죠. 슌페터라는 학자인데요. 슌페터라는 학자가 자 기술 혁신 여기에서 이제 혁신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자 슌페터. 자 뭐 62번 결과 전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결과 전시다, 전시라고도 그냥 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결과 전시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대표작격인 어떤 농민의 대표작격인 사람이 그러한 혁신 내용을 갖다가 수용해서 그 시행한 결과를 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자, 미국의 네프 박사가 주장했고요. 그죠? 자, 농촌 지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 지도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요. 그러나 뭔가를 결과에 대한 전시이기 때문에요. 의심이 좀 많고요. 보수적인 사람이 마땅한 전시입니다. 효과적 지도 방법입니다. 의심이 많고 보수적이어야 일정한 시행 결과를 보고서 움직이게 될 거니까요. 자, 결과 전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이죠. 의심이 많고 보수적인 농민에게 효과적 지도 방법이 결과 전시다. 자,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죠. 자, 63번 문제 나오죠. 과거의 농촌 지도와 농촌 개발의 문제점이다. 아무래도 과거의 어떤 농촌 지도는요, 뭐 지도자 중심의 농촌이었고 상이하달식이었고요, 그죠? 그런 식이었는데요. 1. 소농들은 공동구판장, 협동조합, 관심집단 등과 같은 불악단체에 거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뭐 별 관심도 안 갖고요. 그 소농들이 사실은 우리가 농촌 지도에 가장 이제 타켓을 둬야 되는 분들이 이런 소농들이죠. 자, 영세 불악을 위한 농촌 개발 사업은 초창기 때는 좀 성공적한 듯 보였죠. 근데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너무 이제 지시복종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후기에 가서는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는데요. 자, 3번. 가난한 농민들은 다수가 농촌지도나 농촌개발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농촌지도가 이제 실패로 끝난 것인데요. 소농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 농촌지도 또는 농촌개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또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자,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4번에요. 소농 중심의 농촌 지도가 필요한 이유로서 타당하지 않는 건데요.
왜 이렇게 대농, 부유농 또는 그런 쪽이 아니고 소농 중심이어야 되는가? 진정한 농촌 지도가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들의 행동 변화를 통한 이 경우에 농촌 사회의 안정과 농촌 가계의 어떤 이러한 우리 일정한 뭔가 이렇게 서로 같은 잘 살아보는 그런 같은 빈부격차가 또 완화된 이런 것들이 또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번 다수의 소농들은 그동안의 농촌지도 농촌개발업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소수의 대농들이 적극적 육성이 강조되는 게 아니죠. 소수의 대농을 이렇게 육성해 봐야 다 같이 잘 살면 좋긴 합니다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면 그것이 갈등 요인이 될 것이고요. 소수의 대농들의 적극적 육성은 지양해야 됩니다. 자, 3번 과거의 농촌 지도는 혁신 전파론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혁신이 되면 이제 그 소농들에게까지도 혁신 내용이 잘 전파될 것이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오해다 말이죠. 그렇죠? 자, 4번 농촌 지도가 일반 농민들에게 장려했던 혁신 사항들이 대부분 농민들의 현실에 또 부합하지 못하였다. 너무 이론 중심이었고요. 그죠? 자,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자, 2번이 64번에 틀렸습니다. 65번 농촌 지도의 실천에서 가장 많이 적용될 원리로 보기 어려운 건데요. 통일적 지도 방법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농촌 지도라고 할 때 그 농촌 지도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 사정에 각 개별 농가에 적합한 지도여야 되는 것이지 통일적 지도 원리가 올바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지도도 통일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또 각 개별 농가에 맞지 않는 측면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죠. 자, 2번 지도 장소의 환경을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라. 실용적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하라. 그렇죠. 이런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농촌 환경 내에서의 가시적 결과로서 지도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이 농촌 지도가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또 믿지를 못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가시적 활동 결과가 나타나고 그게 좋은 지도 방법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66번에 다음 중 동양적인 인간관을 가진 사회에서는 부적당한 방법은 이렇게 나오네요. 토의지도, 역할지도, 전시지도. 이건 동양적 인간관을 가진 사회에서도 적당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해서 그러다 보면은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감응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감수성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 이 동양적 어떤 사회관에서는 토의 중심도 아니고 서로의 내밀한 그런 시각 감수성을 또 주고받는 관계도 좀 잘 아닌 측면에서 조금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양적 인간관을 가진 사회에서는 좀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 자체가 감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베르나 부스의 성인교육 실천의 원리, 사실중심적이고 교육적 태도를 버리고 교육적 태도를 지향해라 말이에요. 버려라 말이에요. 교육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명령지시 복종관계 이렇게 주입식 이런 식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중심적이고 현장 중심적이고 강의 중심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참가자 중심적 농민들 주체 위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베르나 부의 성인교육 실천의 원리다. 그래서 성인교육 실천의 원리는 교육적 태도를 일체 버려라. 질문을 자주 해라. 사실을 전해라. 현장 위주로 흘러라. 사실 위주로 흘러가라. 이런 겁니다. 강의 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이 지문은 우리가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68번에 자, 강화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화 이론은요, 자,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그죠? 보상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뭐 칭찬이라든가, 자, 그럼으로써 만족감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교육 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적절한 보상이죠. 자, 그럼으로써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학습 효과의 극대화, 이걸 이제 강화 이론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개념값 정도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개별 방문 지도 단점인데요. 개별 방문 지도가 바람직하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자, 지도사 주민 간의 웬만한 인간, 사람이 뭐 이렇게 접촉도 않고 전화로 뭐 서신으로 이러면 하다가요, 직접 대면하면요 주고받을 게 많고요, 그죠? 서로 간의 정이라든가. 자, 인간관계가 이제 조성이 될 것이고요. 농가의 실정과 필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개별 다 파악이 가능하니까 이제 적절한 지도가 가능할 것이고요. 농가의 영농 수준을 파악하여 자, 지원 지도자, 전시자 등 여러 가지 농촌지 사업의 민간 협조자로서의 역할의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이건 장점들이고요. 시간, 노력, 경비가 많이 소모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겠죠. 자, 71번에 자유의사 토의법이 나왔네요. 자유의사 토의법은요, 자유의사 토의법인데요. 자, 이러한 이 자유의사 토의법은요, 모든 사람들을 차례차례 이제 진술을 시키는 거죠. 자, 그 진술을 시키고 그 진술한 자 마지막에 종합적 결론을 내리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결정이나 문제 해결에서 자, 모두가 차례대로 의견을 진술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자유의사 토의법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사 토의법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유의사 토의법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고요. 72번 보니까 농촌지도의 집단 접촉 방법에서 뭐 개별 접촉, 집단 접촉 이렇게 이제 접촉이 이제 나눠지죠. 그런데 이렇게 집단 접촉 방법에서 어떤 특수한 경우의 활동을 분석,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내지도 논리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어떠한 이 집단 접촉에서 어떠한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그 사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재된 원리를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사례연구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례연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연구법은 어떠한 사안들을 A사안, B사안, C사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내재된 원리를 이해하는 거니까요. 자, 사례연구법. 자, 이러셔야 되는 거겠죠. 72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이나 14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75번에 우리요, 농촌 지도 사업 접근 형태 중에 전통적 접근 방법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건데요. 자, 우리가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건강, 저축, 지역과제, 문화적 활동,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건 종합적 접근법이죠. 종합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 농촌 개발법은
지역의 개발 목적과 지역 실정에 따라 결정되고요. 이렇게 건강이나 지역 과제, 문화 활동 등 이런 걸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정답이 일단은 전통적 농촌 지도의 접근법하고는 1번이 거리가 멀어요. 2번 소수의 진보적 지도층 농민을 대상으로 설득자,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전통적 지도기법은 소수의 지도자, 소수에 앞서가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될 거다. 혁신 내용이 이렇게 봤던 거죠. 사실은 잘 그렇지 않더라 말이죠. 자, 3번 전문적 직무훈련과 현직훈련은 농촌 지도기관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4번 농촌 지도기관은 교육학, 커뮤니케이션 등의 복합적 이론을 근거를 둔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76번. 자, 농촌 성인의 교육적 특성이 아닌 것. 성인은 동기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성인들은 성숙제 개체라고 하지만 어차피 다들 불안한 건 인간이에요. 성숙제 개체이므로 수업의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선입견이 많아요. 선입견이 이미 그죠? 자, 그 선입견의 차이가 그걸 지우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자, 2번 정답. 성인들의 개인 차이는 학생들의 개인 차보다 정도가 심해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나이대도 뭐 생각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성인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성인들의 많은 경험은 그들의 이성과 판단력을 강하게 하기는 하겠죠. 76번에 2번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78번 문제 해결 학습 지도라는 문제의 표현법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제 해결 학습 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에서는 문제를 중심으로 지도사 대상자인 농촌 주민이 협동하여, 그죠? 협동하여, 자, 서로 협동하여 이걸 문제 해결 학습 지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로 한 해결 방법은 또 마찬가지 문제 해결 학습 지도, 그렇죠? 그래서 뭐 지도사가 중심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설명 학습 지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농민이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발견 학습 지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학습 지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동하여 여기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79번이나 80번은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81번 토의지도법 중에 3, 4명의 토의자들이 청중 앞에 탁자주에 둘러앉아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것. 자, 이걸 뭐 배석토의라고 합니다. 배석토의, 그죠? 군용들이 쭉 다 있고 탁자를 두고서 3, 4명이 이렇게 이제 토론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석토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82번 아시아 농촌개발 농업개혁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들을 종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틀린 겁니다. 자, 1. 소농들의 불리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규모의 적정 기술과 소득 증대 사업을 개발 보급시켜야 한다. 2번 농촌 지도기관 또는 유관기관들에게 대농이나 중농보다는 소농들이 농촌 지도나 개발 사업으로부터 도움을 훨씬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진정으로 농촌 지도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 말이죠. 뭐 대농이나 중농이 아니고 소농들 아니냐 말이죠. 자체적인 어떤 이러한 갱생의 길을 열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3. 소농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 생활 개선, 기초 소양 등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될 것이다. 자, 4번 임금 노동자나 소작자를 위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죠. 축소하면 안 되죠. 자, 사업의 개발과 지도가 강화돼야 한다. 자지간 이 임금 노동자, 뭐 소농들이 또 임금 노동자로 전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취업 기회를 확대해 줘라. 소작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 4번이 틀렸네요. 83번에 소농이 자신들의 미래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 소농들이 그렇죠. 자, 미래를 조정할 수 없다.
이거 운명주의죠. 하늘이 그래, 그죠? 그렇게 태어난 거야. 운명주의죠, 운명주의. 자, 운명주의에 사로잡혀서 자, 개혁 의지도 없고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하지도 않고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운명주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4번, 자, 85번, 자, 우리가 풀어보시고, 자, 86번. 농민에게 기능을 습득시키려 할 때 가장 적절한 학습 원리. 뭐, 그 계속적인 어떤 내용인데요. 그죠? 어떤 학습에 대한 만족감, 적절한 보상, 학습 효과 극대화. 강화 이론이죠, 강화 이론. 그죠? 농민에게 기능을 습득하고자 할 때 적절 보상을 주어라. 강화 이론입니다. 자, 87번 한번 풀어보시고, 88번. 자, 모든 참가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토의 방식, 자유의사 토의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참가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토의 방식을 자유의사 토의법. 어떤 겁니까? 자, 모두가 차례대로 의견을 진술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자유의사 토의법. 그러니까 모든 참여자가 토의에 참여하는 거죠. 토론에 참여하는 것. 모두가 이 말이니까요. 자유의사 토의법이 되겠습니다. 89번에요. 혁신사항 특성 중에 혁신사항이 수행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 규범 관습과 일치하도록 하는 정도를 우리가 적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강에서 자, 90번 문제부터 자, 이어서 뭐 필요한 내용들,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안 풀고요. 자, 이런 형태로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